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걔네들은 다 그렇게 뛰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면 이제 억울한 거죠. 이게 한 0.5초 정도 빨라지는, 예전보다 확실히 빨라지고 좀 더 반응이 좋아지고 3점 쏠 때 이제는 비거리가 확실히 길어졌어요. 한 발자국에서 한 발자국 사이로 길어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았죠.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랑 그 아킬레스 쪽, 뒤꿈치 쪽에 통증이 이제 있었는데 여기 와서 운동할 때는 통증은 없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내가 이거를 모르고 뛰었었구나.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진작에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조금만 더 내가 어렸을 때 알았으면 몸도 훨씬 덜 상했을 거고. 왜 우리가 느린 게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서 그렇다,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만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보강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요, 제가 15년 동안 운동을 가르쳐 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고민을 많이 한 게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강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종목을 막론하고 스포츠에서의 파워와 스피드, 그런 걸 잘 발휘하면서도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특히 고민을 많이 해왔단 말이에요. 제가 만나왔던 분들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달리기나 뭐 이런 재활 같은 거를 한다고 해서 뭐 농구 어떤 동작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운동하다가 다치는 부분들, 이제 외상이라고 하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운동을 할 때 이게 정상적인 상태인가? 라고 되게 그 애매한 선상에 있는, 병원 가면은 그냥 술, 담배 하지 마라, 쉬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쉴 수는 없잖아요. 어디 아프다고 해도 다 술, 담배 하지 말라 그러고, 발목이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골반이 아프든 가면은 뭐 그냥 수염제 이거 처방해주고 술, 담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 담배 뭐 안 한다고 해서 나아질 거라는 느낌도 딱히 안 들고, 술 먹으나 마나 다치는 건 똑같은데 그럼 그냥 뛰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농구를 메인으로 하는데 발목이 아프면 이게 무릎으로 올라오고 골반으로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또 반대편으로 가고, 이래서 계속 안 좋은 사이클이 도는 그런 상황이 반복됐어요. 제 친구들,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다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고, 좀 심한 친구들은 뭐 무릎에 물 차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발목에 뭐 염좌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결국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죠. 제일 처음 방문했을 때 발바닥에 족저근막이랑 그 아킬레스 쪽, 뒤꿈치 쪽에 통증이 이제 있었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운동 강도가 좀 올라가거나 좀 달리면서 내 피로도가 쌓인 상태에서 내가 원래 가져가는 움직임을 가져가면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안 나오고, 통증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사실 아킬레스건에서 다시 발목 올라오고 무릎 올라오고 다시 골반, 그리고 반대편으로 갔다가 심해지면은 로테이션 셔플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아프고, 여기 와서 운동할 때는 통증은 없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아까 말했던 그 아킬레스 통증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종아리 운동을 했잖아요. 그 이름 뭐죠? 네, 카프레이즈. 카프레이즈를 하고 첫날에는 종아리 알이 너무 심하게 배가지고 그 다음날 운동하기 힘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한 2번, 3번 정도 와서 종아리를 같은 강도로 했을 때 이제 좀 알배거나 이런 근육통이 덜하니까 확실히 통증도 좀 덜해지고 이게 강화되는 느낌인데, 근데 여기를 움직이니까 다른 데 통증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약한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되면서 다른 부분 주위에 있는데도 같이 보강이 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편감이 확실히 많이 줄었죠. 저도 처음엔 그냥 힘 기르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해서 마냥 무거운 무게 드는 운동만 하고 또 가르치고 해왔는데요, 일단 방법이 어떤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빠르게 달려야 돼. 그럴 때는 다리를 뒤로 밀고 그 다리를 뒤꿈치 엉덩이까지 붙여준다 생각하고 접어주고, 또 앞으로 들어주고 이걸 땅으로 강하게 차주고, 그러는 와중에 골반이나 몸통은 또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이런 요소들만 잘 적용해도 확실히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내 자세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시는 것 같네요 라고 체크할 수 있고 또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면 그냥 아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운동을 막 엄청 오래 해서 근력이나 체력이 엄청 좋아진 게 아닌데도 몸을 쓰는 방법만 좀 익힌 건데도 빨라진다는 거죠. 이 찰나의 스피드가 시합에선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거든요. 퍼포먼스 향상에서는 잘 배운 애들, 좀 운동을 기본적으로 잘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이럴 때는 뭐 방향 전환을 빨리 해야지, 아니면은 이때는 뭐 상체를 더 숙여야지, 점프를 높게 뛰려면은 뭐 팔을 쳐야지, 이런 부분들인데, 저같이 완전 생 아마추어들은 거의 한 50% 이상은 다 그 느낌을 모를 거라고 봐요. 그냥 많이는 들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분을 좀 배우면서 좀 많이 좋아진 것도 있죠. 점프력, 그리고 이런 셔플 스텝 같은 거에서 방향 전환하거나, 이걸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걸 인지하는 걸로 인해서 퍼포먼스가 좋아진 게 저는 제일 컸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머리에 넣는 순간에 이게 한 0.5초 정도 빨라지는 느낌? 내 운동 능력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머릿속에 인지를 해놓고 하는 거는 이제 비교적 쉬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현실적으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운동 능력이 늘어나는 이제 트레이닝도 조금씩 하면서
아 요런 땐 어디 힘을 더 써야지, 내가 어디 힘이 약하니까 요거를 좀 더 힘을 써가지고 해야지 라는 식으로 이제 좀 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퍼포먼스가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잘 하려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곤 합니다. 헬스도 크로스핏도 필라테스, 요가 뭐 다 좋아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좀 다르죠. 우리가 원하는 건 빨리 움직이는 거고 또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거죠. 딱 맞게 몸을 쓰는 메커니즘은 또 다르거든요. 다 헬스쟁이 친구들한테만 이제 왔다 갔다 했고, 그 친구들의 목적은 근육을 키우는 거니까 저는 뭐 헬스도 뭐 조금이지만 했었고, 크로스핏도 한 5번 정도는 갔다 왔고, 뭐 클라이밍,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라고 치면은 제가 아는 거는 뭐 클라이밍 뭐 이 정도인데, 다 그냥 각자 운동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잖아요. 뭐 구기 종목 같은 것도 뭐 근육 운동은 아니지만 근육을 써야 되는 운동이니까 그거에 맞는 운동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이거를 그냥 뭐 막 고립을 해라 뭐 해라 해서 하는 운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뭐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아 요게 맞겠구나 하는 것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게 제일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많이 나왔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보조 운동, 그러니까 전 농구 외에 다른 보조 운동으로 이것저것 해봤는데 달리기가 이렇게 힘든 운동인지도 몰랐고, 이게 왜 이렇게 전신이 다 아프지? 아직 다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퍼전트 한 10번 뛰었는데 허리가 아프고, 어디 다칠 것처럼 아픈 게 아니라 근육이 힘을 많이 써서 아프고, 이게 보조 운동으로 좋구나. 다르죠. 크로스핏은 기록을 내기 위한 운동이고, 요거는 내가 농구할 때 필요한 그 무브를 위한 운동이고, 이러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크로스핏 선생님한테 내가 가서 오늘 와드 농구 위주로 짜주세요, 누가 그거를 해줘요. 인지하는 거, 방향 전환할 때는 예전에는 이 발을 뭐 스텝을 2개를 썼다고 하면 지금은 짧게 한 스텝으로 간다.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그런 시간 차이, 이게 운동 능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데 인지하는 데는 시간이 이만큼 걸리고, 그걸 실행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내 운동 능력 자체를 키우는 거, 내 한계를 뛰어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뭐 효과 자체가 제가 투입한 시간 대비해서 효과가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선출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이 잘해서 선수를 했고 코치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자기가 왜 잘하는지를 모르죠. 그냥 되니까 굳이 뭐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민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해봤으니까요. 코로 이렇게 숨 쉬어? 이런 걸 굳이 뭐 이렇게 얘기해야 코로 숨 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요, 좀 두루뭉술하게 막연하게 이렇게 해 라는 그런 느낌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인 무릎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골반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타이밍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짚지 못해서 정작 실력이 늘지 않고, 늘더라도 속도가 영 답답한 분들이 많죠. 타고나는 친구들은 일단 운동 잘하는 친구들한테 보통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그냥 당연하게 야 뭐 빨리 뛰면 돼. 농구하면은 야 집중해, 빨리 뛰어, 원래 그런 거야, 원래 힘든 거야, 원래 힘든 거 나도 알아. 근데 이제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지, 이제 요거의 메커니즘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 그 친구들은 메커니즘을 뭐 배워서 알든 아니면은 하다 보니까 내가 이게 되네? 그런 경험으로 해서 알든 이제 그랬던 친구들이고, 특히 저는 또 운동을 늦게 시작해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농구를 시작해서 뭐 10년이 안 됐죠 아직. 근데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때부터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의 설명들은 제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뭐 아마추어끼리는 그렇고, 특히 뭐 선수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건 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왜 패스가 느리게 나가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체부터 뭐 힘 전달을 해라. 너도 힘 전달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체에 힘을 쓰래. 이거 팔로 던지는데 하체 힘을 쓰라는 게 뭐냐?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 설명을 못 하는 거죠. 빨리 뛰어라는 거는 방향 전환을 빨리 할 땐 바닥을 더 차야 된다 라거나, 아니면 바닥을 차고 상체를 숙여서 그 방향으로 이제 몸을 쏠려야 된다. 저는 달릴 때 팔을 쳐야 된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상체를 숙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예 전혀 없었고, 점프할 때도 숙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뭐 코어를 써야 된다고는 들어봤지, 그 코어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죠? 써야 될 포인트들이 있고 이 포인트들을 한 방에 연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개 포인트를 한 번에 써야 된다라고 해도, 제가 이전에는 뭐 1개 포인트만, 그러니까 다리만 써가지고 뛰었는데, 이제는 5개 포인트를 알고 여기 3개 포인트가 만약에 들어갔다 하면 예전보다 확실히 빨라지고 좀 더 반응이 좋아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달려나간다 이것만 생각하지만요, 잘 멈추는 게 또 진짜 중요합니다. 못 멈추면 또 절대 빨라지지 못하거든요. 그러려면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찍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 뻗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요, 브레이크가 부실한 차는 엑셀을 맘 놓고 밟을 수가 없잖아요. 몸도 똑같습니다. 확실하게 빠르게 멈출 수 있어야 빠르게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보면 감속이 제일 안 되긴 했어요. 감속이 안 되니까 점프도 당연히 안 됐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됐고, 고위 농구하는 사람들, 이제 저 같은 키 작은 가드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슛 비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고 그게 제일 큰 고민이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3점 쏠 때 비거리가 좀 지치거나 이러면은 안 나오는 편이었는데 일단 스탠스가 좀 불안했던 거 요거를 3점 슛을 쏠 때 발이 앞으로 나가서 과하게 나가서 몸이 앞으로 뛰면서 3점 라인을 밟고 쏜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아저씨 슛폼이라고 하죠.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팔로 밀어 쏘는 그런 슛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농구를 플레이를 직접 하시지는 않지만 이 메커니즘은 뭐 서전트랑 같다라고 해서 이거 힘 전달을 하려면 그 서전트랑 같은 느낌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말한 이 메커니즘이랑 제가 농구할 때 어떻게 적용할 건가를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지고 그걸 플레이에 넣어봤는데 이제는 비거리가 확실히 길어졌어요. 한 발자국에서 한 발자국 사이로 길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날아갈 땐 신경 많이 쓰고 좀 몸에 잘 붙는데 할 때는 한 발 뒤에서 쏴도 안정적으로 나가고 길게 나갈 때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좋았죠. 내가 좀 몸 컨디션이 낮아져도 이제 쿼터 중간 쉬는 시간에 이제 서전트 하는 거 느낌 점프 몇 번 뛰어보고 그 느낌 살려서 다시 슛 쏴보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비거리가 늘어나는 거를 좀 보면서 요 감각을 내가 살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농구를 하죠. 그래서 한 50% 정도만 살려도 확실히 달라진다고 봐요. 그 인지하는 거 자체에서 퍼포먼스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 예를 들어 멈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일자로 발을 디디지 말고 살짝 틀어서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잡아야지 라는 것만 생각해도 내가 이 사람이랑 동일 선상에 가고 있다가 나는 확 멈추고 그럼 얘 수비는 그대로 내 반응을 보고 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갭이 벌어질 거고 이제 뛰다 보면 그냥 느껴져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걔네들은 다 그렇게 뛰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이제 억울한 거죠. 힘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한다. 여튼 퍼포먼스가 일단 좋아진다. 같은 힘 대비해서 내 움직임이 좋아진다. 성능이 좋아진다. 아웃풋이 많이 나온다. 그건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잘하는 놈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내가 보면서 내가 이거를 모르고 뛰었었구나 라는 것도 확실히 보이고 예전에 내가 알기 전에는 쟤네는 약간 보법이 다르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쟤는 어떤 보법을 쓰고 있네 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으니까 아예 생각도 못한 부분이었고 그죠? 쟤는 이 상황에 요렇게 했네? 그럼 뭐 얘는 뭐 키 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얘는 체급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것도 좀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특성에 맞춰서 필요한 상황에 맞춰서 이런 저런 스텝을 쓰는구나 라는 게 보이면서 뭐 재밌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운동하면서.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진작에 알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거 조금만 더 어렸을 때 알았으면 이거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몸도 훨씬 덜 상했을 거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뭐 잘했다면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뭐든 다 생각하잖아요. 어느 정도 욕심 있고 이 운동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진짜 빨라지고 또 강한 파워를 만들려면요 3가지를 잘 체크해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점검하고 그 자세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내 몸에서 약한 포인트가 어딘지 라는 걸 골라서 또 보강하고 다치고 불편한 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잘 케어하면서요. 이제 빨라지자고 무리하다가 다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일단 운동에 좀 욕심이 있거나 특히 잔부상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되게 추천을 하는 게 어디가 아프다라고 어떤 상황이 아프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이 문제일 거다 라고 저희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그 범위를 엄청 좁혀서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다 하고 또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거를 찝어줘요. 그리고 거기 보강 운동을 하고 그러면 더 많은 운동량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내 아파서 쉬는 것보다 더 안 아프게 뛰고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보강하면서 이게 또 좋을 것 같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운동신경 없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운동신경 없고 무작정 운동이 좋아서 그냥 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금만 좀 수업을 하고 교정을 받아도 확실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농구를 아는 사람이어야 뭐 이거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것보다 움직일 때는 이런 메커니즘이야 움직일 때는 이런 메커니즘이야 라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것 자체로도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는 것 자체로도 이건 무조건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해요. 어떤 움직임이든 어떤 운동이든. 지금 짚어드렸던 몇 가지 포인트들만 잘 신경 써도요 확실히 빨라지는구나 힘이 확 실리는구나 라는 감각을 느끼실 겁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느리고 몸이 안 따라줘서 답답하셨던 분들은요 지금 짚어드린 3가지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운동하는 자세를 체크하고 약점을 파악해서 보강 운동을 하고 혹시 다치거나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케어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기량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그런 트레이닝 딱 한 번 원포인트 레슨만으로도 좋아지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거든요. 한번 해봤는데 확실히 좋고 변화가 있어서 꾸준히 한번 관리를 받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함께 더 오래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요 일단 딱 한 번만 경험해 보셔도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수업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가 한 번에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긴 어려울 것 같고요. 수업 인원이 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남겨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